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총기 규제 논란, 여기에 어제 시카고 시장인 로리 라이프시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시카고는 과거에도 이 총기 규제 논란에 자주 거론이 되어 왔었는데, 시카고가 가장 엄격한 총기 규제 규정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살인율이 전국에 1위냐, 이런 시비거리로 등장을 하곤 했었습니다. 어제는 총기 규제 반대론자인 텍 크루즈 상원의원, 이 사람이 2016년도에 대선에 출마했던 인물인데 시카고에 대해서 비슷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랬다가 라이프 시장으로부터 아주 강력한 반격을 당했습니다. 어제 이 논쟁이 전국적인 화제가 된 이유가 있는데, 우선 지금 총기 규제 논란이 한창인데 이 양자의 주장이 바로 총기 규제 또 규제 반대 주장의 샘플 같은 내용이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자의 논쟁이 매우 험상궂었기 때문입니다. 라이프 시장이 텍 크루즈 상원의원을 보고 비겁한 공화당원이라고 불렀고, 그대 입에서 우리의 이름을 올리지 말아라, 조금 더 감성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입 닥쳐라 정도의 아주 고약한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라이프 시장과 텍 크루즈 상원의원과의 험상궂은 설전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양자가 주장하는 총기 규제, 또 총기 규제 반대의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연휴에 웨스트 텍사스에서 또 대형 총격 참사가 벌어졌고, 그 바로 전에는 역시 오하이오 텍사스에서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텍사스에서 이 참사가 벌어졌는데, 바로 텍사스주의 연방 상원의원인 텍 크루즈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데이에 트윗을 통해서 시카고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총기 규제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시카고를 봐라. 준법을 잘 하는 사람들을 무장 해제하는 조치와 비슷한 것인데, 실제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폭력적인 범죄자들을 제압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기소하는 것이고 거리에서 사라지게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라이프시 반격을 했는데, 시카고에서 수거되는 총기의 60%가 일리노이 주 밖에서 들어온 것인데, 이것들이 모두 당신 같은 비겁한 공화당원들이 장악을 하는 지역에서 온 것이고, 그대들은 상식적인 총기 규제 법안 처리조차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입에서 우리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아라. Keep our name out of your mouth 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좀 감성을 넣어서 표현한다면 입 닥쳐라 정도의 험상궂은 반격이었습니다. 텍 크루즈 상원의원도 사실은 입심이 센 사람인데 그가 다시 반격을 했습니다. 시카고가 매년 살인 1위의 도시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만 650명이 죽었다. 최고 살인율을 기록한 5개 도시가 있는데 시카고, 발티모어, 필라델피아, 뉴욕, LA 모두가 민주당 시장인 도시고 민주당 시장이 수십 년 동안 통치를 하는 도시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는 추가해서 법을 잘 지키는 시민들의 헌법상의 권리, 즉 시민들의 생명과 가족을 지키는 권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이 바로 총기 규제 그리고 규제 반대 주장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보수계 측에서는 자주 시카고를 공격의 타겟으로 삼아왔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총격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전 화이트하우스의 대변인이었던 세라 해커비가 시카고를 봐라. 총기 규제가 엄격해도 소용이 없다는 주장을 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를 빗대서 이런 문제를 조롱한 것은 여러 번 있었던 일입니다. 트럼프의 시카고에 대한 악감, 이것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닙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 트럼프 타워가 버젓이 있는데 시카고 시의회가 그의 호텔 앞에 붙여놓은 명예의 거리, 트럼프의 거리 이 명칭을 공식적으로 취소를 하고 거리에 붙어있던 거리 표시판까지 떼어서 어디엔가 버린 것. 이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라이프호스 시장은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와도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엘파소와 데이턴에서 총격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이방카가 시카고를 거론하면서 윈디시티의 어린이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7사람이 죽고 52사람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라이프 시장은 그것은 순전히 오도, misleading이다라고 이방카에게 핀잔을 주면서 사건 현장이 놀이터가 아니라 공원이다. 그리고 한 사건에 7명이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습니다. 이 시카고가 자주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총기 규제법은 엄격한데 살인율은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시 경찰은 이 범행에 쓰여진 총기의 60%가 타주에서 유입이 되는 것인데 고로 전국적인 총기 규제를 해야지 시카고 단독만으로는 효과가 적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카고의 권총 보유 금지는 대법원이 총기 보유 자유 판결을 내렸던 2010년까지 계속 금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들어서야 주의회가 일리노이 주민들의 총기 휴대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기 규제 반대자들의 견해에서 보면은 아직도 시카고는 총기 규제를 가장 심하게 하는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힐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31개 주가 총기를 자유스럽게 휴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Open Carry of Firearm이라고 부르는데 따로 허가도 필요가 없고 단 일부 주에서는 총알 장전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지금 Canceled Carry License라는 허가제로 총기 휴대를 조건부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 6월 현재로 이 면허 소지자가 24만 6,7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학교라든가 공원, 놀이터, 정부 청사, 대중교통수단 그리고 건물 소유주가 No Gun 사인을 붙여놓은 곳에서는 총기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지난 노동절 연휴 시에 시카고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44명이 총상을 입었고 9명이 사망했습니다. 작년보다 2배가 더 늘어났는데 그러나 작년보다 경찰 병력 투입이 수백 명 적었었습니다. 라이프 시장은 시카고의 빈곤지역, 범죄 다발 지역의 총격 사건은 장기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경찰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시장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사회 전체가 빈곤의 문제, 자합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장기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문제다. 이런 지론을 펴왔었습니다. 시사에서 김재일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4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으로 바하마에서 사망자가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미니스 바하마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추가 사망자 2명은 허리케인 도리안으로 부상을 당해 뉴 프로비던스 섬으로 후송됐던 주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바코와 그랜드 바하마 등은 허리케인으로 인해 곳곳이 물에 잠기고 파손됐습니다. 도리안은 어젯밤 플로리다주 동부 해안에 접근한 뒤 오늘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주 해안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민 200만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일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발생한 스쿠버 다이빙 선박 화재 생존자 수색이 종료됐습니다. 총 39명이 탑승했던 컨셉션호에서는 5명이 구조됐고 20명이 사망했으며 1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해안경비대는 수색대가 여성 11명과 남성 9명 등 시신 20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중 잔해에 갇힌 시신 4구에서 6구를 발견하긴 했지만 수색 다이버들의 안전 문제로 아직 수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 당시 탑승객 대부분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고 관계 당국은 밝혔습니다. 캐릴람 홍콩 행정장관이 현지 시간 오늘 지난 3개월여 동안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의 도화선이 된 범죄인 인도 법안을 영구히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람 장관은 오늘 공개된 녹화 연설을 통해 홍콩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공식적으로 송환법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환법 철회는 13주 넘게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 5가지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로 시위대는 송환법 철회 외에도 경찰 폭력에 대한 독자적 조사위원회 설치,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람 장관은 다른 4가지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시위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영국 하원이 현지 시간 오늘 유럽연합 EU 탈퇴 날짜를 3개월 연기해 내년 1월 31일로 변경하는 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갑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오늘 트위터에 제러미 코빈과 그의 굴욕적인 법안은 불확실성과 연장을 뜻한다. 나는 이 나라의 진전을 약속했으며 영국은 10월 31일 EU에서 나갈 것이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현지 언론은 하원의 일정표를 바탕으로 오늘 오후 5시 하원에서 브렉시트 연기안이 가결될 경우 뒤이어 오후 8시 30분경 존슨 총리가 조기 총선 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제 시카고 공립학교 학생들이 모두 개학을 했으나 교사노조와의 새 고용계약은 아직 협상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만일 3주 후에 교사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학생 35만 명의 수업이 중단됩니다. 일반직 노조의 노사 계약 협상도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7천 명의 노조원들은 가을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저필드에 새 명물이 등장했습니다. 베어스의 체어맨이었던 졸지 할라스와 선수 월터 페이튼의 동상이 세워진 것입니다. 높이 6피트의 이 두 동상은 베어스의 발전에 공헌한 두 인물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제 제막식에는 코치 마이크 디카와 선수 댄 햄튼 등이 참석했습니다. 어젯밤 워키간 지역에 강력한 수톰이 불어 자동차가 전복되고 상가 건물들이 파손됐습니다. 중앙기상대는 이 스톰이 토네이도였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약 2시간 반 동안 계속된 스톰으로 인근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은 곳 있겠고 기온은 크게 내려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68도까지 오르면서 선선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최고 68도, 최저 55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최고 75도, 최저 62도.
금요일, 토요일 대체로 맑겠고 가끔 구름 많은 곳 있겠습니다. 금요일 최고 75도, 최저 58도, 토요일 최고 75도, 최저 60도입니다.